달밤 이야기꾼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 깊은 산자락 아래 솔고을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들이 옹기종기 붙어있고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우물가엔 이미 물동이가 줄지어 섰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물을 깃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새댁심이었다. 심이는 올해 23, 시집온 지 채 한 해가 안 된 새며느리였다. 이른 새벽에도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치마끈을 질끈 묶은 채 물지개를 짊어지고 종종 걸음으로 산 아래 우물로 향했다. 달빛이 아직 희끄무레하게 남은 길 위에서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돌개바람처럼 바쁘게 울렸다. 신며느리, 그리 새벽부터 물을 깃나? 네, 아주머니. 해 뜨기 전에 물 올려놔야 밥도 빨리 하죠. 우물가의 늙은 아주머니들이 눈을 흘기며 수군거렸다. 허허, 그 아가씨는 가만히 있질 못해. 물길도 숨찰 거야. 성미 급한 건 복도 재앙도 된다는데 어찌 저리 급하노. 시민은 그 말도 듣지 못한 듯 물을 채워 지게에 얹고 숨이 차게 다른박질쳐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 춘매는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는 쉰이 훌쩍 넘은 여인이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단정했다. 손끝은 느리지만 꼿꼿했고 말소리엔 묘한 힘이 있었다. 심아,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지펴라. 밥물은 끓이다 끄고 뜸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알아요. 근데 뜸 들이다 보면 밥이 식어버려요. 시민은 말 끝나기가 무섭게 뚜껑을 덜컥 열었다. 김이 아직 덜 빠진 밥 위에서 쌀알들이 덜 익은 채로 서로 붙어 있었다. 춘매는 조용히 그걸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밥은 아직 덜 익었다. 세상일도 그러하단다. 시민은 어머니의 말이 늘 답답했다. 어머님, 전 빨리 해내야 마음이 놓여요. 늦으면 다 놓치는 기분이 들어요. 춘매는 한숨을 쉬며 웃었다. 그 마음이 내 젊음이지. 하지만 세상은 사람의 속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더라. 며느리의 손은 빠르다 못해 번개 같았다. 장독대에서 간장을 뜨려다 그릇을 엎고 배틀에 실을 걸다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도 시민은 손등을 훔치며 말했다. 조금만 빨랐으면 이런 일도 안 났을 텐데. 하루는 마을 어귀에서 장꾼들이 지나가며 속삭였다. 심이란 며느리 있잖아. 물 깃는 것도 번개라지. 그렇다더라. 근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 천천히 해야 농사도 사람도 뿌리 내리지. 그 말이 귓가에 닿았지만 시민은 오히려 더 재촉했다. 나는 그저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왜들 다 뭐라 하는 걸까? 그녀는 억울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일 새벽에 논에 물을 대야 한다. 새벽닭 울면 가자꾸나. 하지만 시민은 대답도 마치기 전에 삽을 들고 나섰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가면 물이 더 잘 돌아요. 밤 기운이 서늘한 논두렁에 홀로 서서 시민은 허리를 굽혀 물기를 파내고 흙을 다졌다. 달빛이 땅을 비추며 반짝였다. 손등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마음은 시원했다. 내일 어머님이 보시면 칭찬하시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논두렁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시미가 새벽에 파낸 물길이 너무 깊어 밤새 내린 이슬과 샘물이 몰려든 것이다. 모판의 흙이 쓸려나가고 씨앗 몇 알이 떠다녔다. 춘매는 논을 둘러보다 조용히 말했다. 물길은 깊이 판다고 좋은 게 아니다. 급히 흐른 물은 금세 마르고 천천히 흐른 물이 논을 살린단다. 시민은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다. 전 잘하려고 한 건데요. 늘 뭐가 모자라대요. 모자란 게 아니라 너무 서둘러서 넘치지.
그날 밤 시민은 누워서 뒤척였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기러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어째서 어머님은 늘 기다리라 하실까?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녀의 손은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셈하고 있었다. 쌀 씻기, 장 담그기, 고랑 매기. 시민은 잠들지 못한 채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바람보다 먼저 걷는 며느리 시미의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의 부지런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고 그 조급한 마음은 아직 모르는 세상의 시험을 향해 조용히 불씨를 키우고 있었다. 다음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버드나무는 이미 연두빛으로 피어나고 논두렁의 물길마다 개구리 소리가 들썩였다. 시어머니 춘매는 벽씨를 말리며 말했다. 심아, 이 벽씨는 사흘쯤 더 말렸다가 뿌리자. 그래야 싹이 고르게 나고 병도 덜하지. 시민은 벽씨를 손바닥 위에 올려보고는 햇빛에 반짝이는 쌀알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말랐어요. 하루라도 빨리 뿌리면 남들보다 먼저 벼가 자라겠죠. 춘매는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말보다 세월이 더 많은 걸 가르쳐 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다. 남쪽에서 천둥이 굴렀고 멀리 산등성이 위로 검은 구름이 밀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단을 덮고 씨앗자루를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시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가 오기 전에 뿌리면 그 비가 씨앗을 눌러서 더 잘 싹을 틔워줄 거예요. 그녀는 마당 한쪽에 걸어둔 삿갓을 푹 눌러쓰고 아직 비가 오지 않은 들판으로 나갔다. 바람이 거칠게 불고 흙먼지가 일었지만 시민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남들 다 미적거릴 때 내가 먼저 해야지. 세상은 기다려주질 않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씨앗을 던지고 발로 흙을 덮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펄럭였고 이마엔 땀과 흙이 섞여 흘러내렸다. 그러나 곧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금세 장대비로 바뀌었다. 심아, 어서 집으로 들어라. 멀리서 춘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시민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비가 오면 더 잘 자랄 거라 믿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논두렁에 앉아 손으로 흙을 덮었다. 그러나 곧 발밑에서 흙이 미끄러지고 물이 모여 작은 개울이 되더니 씨앗을 하나둘 휩쓸어 갔다. 시민은 그제야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을 내밀어 씨앗을 붙잡으려 했지만 흐르는 물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해질녘 비가 그쳤다. 시민은 젖은 옷차림으로 집에 돌아왔다. 손에 남은 것은 진흙뿐이었다. 춘매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분했다. 씨앗이 다 떠내려갔구나. 비가 이리 셀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걸. 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발밑에서 흙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신며느리 또 서둘렀다지. 허허, 그 급한 성미가 화를 부른 게야. 물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늘 시험을 주지. 시민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물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시험을 준다.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머님이 웃으셨을까? 아니야, 난 잘한 거야. 노력했는데 왜 다들 나무라지? 시미의 마음은 억울함과 후회의 물결이 엉켜 있었다. 창문 틈으로 비냄새가 스며들었고
멀리 천둥이 마지막 울음을 토했다. 이튿날 아침 햇빛이 논을 비출 때 떠내려간 씨앗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마른 흙 사이에 어린 풀들이 돋고 있었다. 그걸 본 시민은 무릎을 꿇었다. 저 풀들이라도 자라면 좋겠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이 흙 위로 떨어졌다. 춘매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씨앗이 떠내려갔어도 깨달음은 남았겠지.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시미가 그 말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 이른 때였다. 여름이 문턱을 넘던 어느 날 솔고을 들녘엔 장맛비가 그치고 짙은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시미의 마음은 안개보다 더 흐릿하고 무거웠다. 논에 뿌린 씨앗은 떠내려가고 그 자리를 다시 일궈야 했지만 어머니의 허락이 없었다. 급히 다시 뿌리면 또 망친다. 흙이 쉬게 해야 한다. 쉬게 하면 때를 놓쳐요. 어머님은 늘 기다리라 하시지만 세상은 그렇게 느긋하지 않아요. 춘매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마루 끝에 앉아 기침을 몇 번 하고 눈을 감았다. 며칠 뒤 그 기침은 깊어지고 열이 올랐다. 시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님, 의원을 모셔올까요? 괜찮다. 그저 계절 바람이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밤이 되자 시어머니의 숨결이 더 거칠어졌다. 시민은 그제야 마을 약초꾼에게 달려갔다. 약초꾼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다. 그는 산삼처럼 생긴 뿌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귀한 약초야.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중불로 오래 달여야 약기가 산다. 시민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빨리 낫게 해야 한다. 지금 바로 당장.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약탕을 걸고 불을 세차게 지폈다. 불꽃이 붉게 타오르며 연기가 아궁이 속에서 치솟았다. 약탕 냄새가 달콤하게 퍼졌지만 곧 시큼한 탄내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뚜껑을 열었다. 검은 거품이 끓어오르고 약탕 밑바닥이 이미 눌어 있었다. 시민은 허둥지둥 물을 붓고 젖었지만 쌓인 그 흐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고 어머니는 땀에 젖어 누워 있었다. 시민은 그 쓴 냄새 나는 약을 들고 들어갔다. 어머님, 약을 달였어요. 이거 드시고 땀을 빼세요. 춘매는 약그릇을 들더니 한 모금 마셨다.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너무 탔다. 조금만 더 세게 달였어요. 그래야 더 빨리 드시고 낫지 않겠어요? 빠르지 않아도 제대로 다려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그 말에 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 어머님이 빨리 나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뭐든 제가 하면 틀렸다 하시네요. 춘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들창문을 흔들고 등잔불이 일렁였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심아, 급한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 크다. 하지만 그 사랑이 조급해지면 상처를 낸다. 그 말이 도리어 시미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맺혔지만 자존심이 앞섰다.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전 그냥 빨리 나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약그릇을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벌써 한여름의 밤, 매미 소리가 들끓었지만 시미의 가슴은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마당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깜빡였지만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난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내 마음은 늘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는 걸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바람이 스치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시민은 서서히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했다. 새벽녘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곤히 잠든 듯 누워 있었고 약그릇은 반쯤 비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았다. 어머님, 전 늘 빨리 해내야만 안심이 돼요. 근데 자꾸만 늦게 배우네요. 밥 짓는 법도, 사람 사는 법도. 그녀의 속삭임은 등잔불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불 위에서 누든 약탕의 그을음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그 냄새는 오래도록 심희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논두렁의 물길이 마르고 풀벌레 소리조차 기운이 빠져 있었다. 심희는 하루 종일 일손을 놓지 않았다. 아침엔 밭을 메고 낮에는 장독을 닦고 저녁엔 배틀 앞에 앉았다. 손이 멈추면 마음이 더 시끄러워질까 두려웠다. 방 안에 누운 시어머니 춘매의 기침은 날로 깊어졌다. 심희는 약을 다시 다리려 했으나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그만해라. 불길이 너무 세면 약도 사람의 기운도 타버린단다. 어머님, 제가 그날 불을 세게 해버린 건 그저 안다. 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그 짧은 대화가 오히려 심희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다. 바람이 살결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뜨겁게 뒤틀렸다. 며칠 뒤 마을에선 공동 김장 담그기 날이 돌아왔다. 여인들이 모여 장독을 옮기고 배추를 절이고 마을 한복판은 김치 냄새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심희도 손을 걷어붙였다. 제가 배추 다듬을게요. 칼질은 제가 제일 빠르니까요. 그녀의 손놀림은 날랐다. 하지만 그 빠름은 또 화를 불렀다. 심희야, 너무 세게 썰지 마라. 속이 다 으깨진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때였다. 옆에서 일하던 분이 아주머니가 실수로 심희의 소금통을 발로 차버렸다. 소금이 흙바닥에 쏟아지고 심희는 눈이 번쩍였다. 아니, 아주머니. 그 소금이 얼마짜린데요? 미안허이, 발이 미끄러졌어. 이래서 다들 느려 빠졌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순간 장터처럼 시끄럽던 마당이 조용해졌다. 분이 아주머니가 얼굴을 붉혔다. 뭐라고? 내가 아무리 젊어도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전 사실만 말했어요. 느림은 게으름이에요. 이웃 여인들이 하나둘 심희를 말렸다. 춘매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 얼굴은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심아. 한마디에 마당이 잠잠해졌다. 사람의 속도는 다르단다. 느린 자가 게으른 게 아니고 빠른 자가 부지런한 것도 아니다. 심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마음속 분노는 쉽게 식지 않았다. 어머님은 늘 절 탓하세요. 전 그저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급하면 결국 자기를 태운다. 심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당을 박차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바람이 식을 무렵 그녀는 장터로 향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논뚝길을 지나며 자신을 흉보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 며느리 일은 잘해도 말이 너무 앞선다지. 그런 성미로 오래 못 버틸 게야. 심희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틀린 게 없어. 세상이 너무 느린 거야.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울렸다. 아닌 것 같아. 그 느림 속에 뭐가 있었던 걸까? 그때 장터 우체부가 다가왔다. 이도윤댁 며느리 심희 아니요? 남편 만식 도령한테서 편지가 왔네. 심희는 놀란 듯 편지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편지는 먼 군영에서 온 것이었다. 심희야, 여기선 매일 해가 느리게 뜨고 느리게 져.
기다림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다.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천천히 익어야 단단해진단다. 그 문장들이 심희의 가슴에 콕콕 박혔다. 그녀는 편지를 쥔 채 오래도록 서 있었다. 장터의 소음이 멀어지고 저녁 종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눈가에서 떨어진 눈물이 편지 위로 스며들었다. 느리게 읽는다. 어머님 말이 그 뜻이었구나. 밤이 깊었다. 시민은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개울가에서 개구리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의 걸음은 전날보다 조금 느려 있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엔 처음으로 마음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은 약탕의 그 흐름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그 냄새는 오래도록 심희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가을이 시작되려는 초입, 솔고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엔 이미 서늘한 냄새가 감돌았다. 논마다 황금빛 벼가 익어 고개를 숙였고 마을 아이들은 집단 위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심희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시어머니 춘매의 기침은 이제 소리조차 힘이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햇볕이 뜸을 들이듯 사람도 잠시 멈출 줄 알아야지. 시민은 그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또 뭐 잘못했나요? 춘매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다 옳다, 심아. 사람은 서두르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지.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틀렸다는 건 그리 나쁜 게 아니더라. 그 말이 심희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름의 볕에 그을린 논흙처럼 거칠고 단단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병세가 깊어지며 누워버렸다. 하루는 갑자기 심희를 불러 마지막으로 말했다. 심아, 내 장독대에 묵은 된장 하나 있지. 그걸 꺼내 끓여보거라. 맛이 나면 내 마음도 익은 거다. 그날 밤 심희는 장독대 앞에 홀로 섰다. 달빛이 장독의 둥근 뚜껑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다. 심희는 된장독을 조심스레 열었다. 겉면은 검게 마르고 굳었지만 숟가락으로 속을 파내니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냄새였다. 그녀는 그걸 솥에 넣고 보글보글 끓였다. 어머니의 말대로 불을 세게 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짠맛 뒤에 퍼지는 구수함, 그리고 혀끝에 남는 단맛. 시민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뜸이란 거구나. 시간이 만들어준 맛, 그게 어머님이 말한 거였구나. 그날 밤 시민은 방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곁에 앉았다. 춘매는 미약한 숨결로 속삭였다. 된장 맛이 어땠느냐? 짰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맛을 내는 줄 몰랐어요. 춘매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됐다. 나도 젊을 땐 급했다. 밥을 익히기 전에 불을 꺼서 생쌀을 먹은 적도 있지. 그때 깨달았다. 뜨거운 불보다 기다림이 사람을 익힌다는 걸. 그 말과 함께 춘매의 눈이 감겼다. 시민은 한참 동안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도 그녀는 가만히 손을 감싸쥐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시민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쌈지 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조심스레 눌러 쓴 것이었다. 심이야, 내 급한 성미는 나를 닮아서란다. 나도 젊어선 늘 서둘렀지. 하지만 세상은 기다림으로 자라는 법을 늦게서야 배웠단다. 밥은 뜸이 들어야 맛이 나고 사람의 마음도 기다림 속에서 익는단다.
나를 닮았기에 내가 밉지 않다. 다만 나보다 조금 일찍 깨닫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심희의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손끝으로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장독대 앞에 섰다. 달빛 아래 된장의 짙은 향기가 다시 코끝에 스며들었다. 어머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세상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바람이 불어 장독대의 뚜껑이 살짝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춘매의 대답처럼 들렸다. 가을의 끝, 산에 단풍이 번지고 들판의 벼들이 베어졌다. 솔고을 마을은 추수를 마치고 집집마다 장작을 쌓고 있었다. 그러나 심희의 집은 조용했다. 춘매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째 심희는 매일 새벽 장독대 앞에 섰다. 이전의 그녀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으로 장독의 표면을 천천히 닦고 바람결을 듣듯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세상을 향해 왜 기다려야 하느냐 묻던 눈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나를 기다려 주었는가를 묻는 눈이었다. 며느리가 바뀐 건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 이웃분이 아주머니가 며칠 뒤 된장을 빌리러 찾아왔다. 손에 고무신을 든 채 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심희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지난번엔 제가 말을 너무 세게 했죠. 그날 제 속음보다 제 혀가 더 짰던 것 같아요. 분이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신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둘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앉아 된장을 퍼담았다. 심희는 된장을 뜨는 숟가락을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이젠 좀 알겠어요. 급히 떠서 담으면 된장도 사람 사이도 부서지네요. 분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 내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게야. 심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이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며칠 후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일이 벌어졌다. 우물 두레박이 끊어져 물동이가 깊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여인들이 웅성거리며 어찌할 줄 몰라 하자 심희가 발벗고 나섰다. 다들 잠시 기다려요. 서두르면 더 깊이 빠져요. 예전 같으면 곧바로 우물에 손을 넣고 허둥지둥했을 그녀가 이번엔 밧줄을 꼬아 단단히 묶고 주위를 살피며 한 걸음씩 움직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됐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는 걸 왜 예전엔 몰랐을까? 여인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누군가 말했다. 이제 신며느리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 이제야 참된 며느리가 되었지. 심희는 부끄럽게 웃었다. 손등에는 흙이 묻고 땀이 흘렀지만 그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고요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웠다. 예전 같으면 재촉하듯 불을 세게 지폈겠지만 이제는 불길을 조심스럽게 다스렸다. 밥이 팔팔 끓자 그녀는 뚜껑을 닫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압니다, 어머님. 세상 일이든 밥이든 뜸이 들어야 참 맛이 난다는 걸. 방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장독대 쪽 창가에 어른거렸다. 그 흔들림이 꼭 춘매의 손짓 같았다. 이튿날 심희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재촉하며 물었다. 아주머니, 언제 밥 다 돼요? 심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리렴. 뜸이 들어야 달아진단다. 그 말에 아이들이 킥킥 웃었다. 하지만 심희의 눈동자는 따스하게 빛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급함 대신 품이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를 지나던 바람이 장독대의 뚜껑을 살짝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다. 그래, 이젠 알겠지? 읽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시민은 그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숙여 웃었다. 그리고 장독대에 손을 얹었다. 네, 어머님. 이제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저 자신도. 그녀의 손끝에 닿은 장독은 따뜻했다. 그 온도는 마치 기다림의 온기 같았다. 세월은 바람처럼 흘러 솔고을의 풍경도 사람의 얼굴도 바뀌었다. 시민은 어느덧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단정했고 그의 말투는 부드럽게 익은 된장처럼 깊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심뜸이라 불렀다. 밥을 지을 때마다 아이들이 재촉하면 늘 그 말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뜨거운 불보다 뜸이 중요하단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해마다 어머니 춘매의 제삿날이면 시민은 꼭 장독대 앞에 제물을 올렸다. 된장의 향이 퍼지고 그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눈을 감았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기다림이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는 힘이었어요. 바람이 스치자 장독대의 뚜껑이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시민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젊을 적엔 말이다. 밥이 끓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 덜 익은 밥을 내놓곤 했지. 그러다 알았단다. 밥이 익으려면 불보다 기다림이 먼저란 걸. 아이들이 웃으며 물었다. 아주머니, 그럼 인생도 뜸이 드나요? 시민은 빙긋 웃었다. 그럼 사람도 뜸이 들어야 단단해지지. 그 웃음에는 젊은 날의 조급함이 흔적처럼 묻어 있었지만 그 위엔 오래된 햇살처럼 따스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시민은 장독대 앞에 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남고 그 위로 흩날린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장독 뚜껑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어머님을 닮았네요. 불보다 기다림을 믿게 되었으니.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다. 눈발이 고요히 내려앉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렀다. 이듬해 봄, 마을 사람들은 장독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시미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다. 밥은 불로 익지만 사람은 기다림으로 익는다. 서두르지 말고 사랑할 줄 아는 뜸을 들이거라. 그 글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후로 아이들이 장난치듯 말하곤 했다. 그건 아직 뜸이 덜 들었어. 그러면 어른들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 세상도 밥도 사람도 뜸이 들어야 맛이 나지. 그리고 해질녘 솔고을의 장독대에 노을이 비쳤다. 붉은 빛이 장독의 곡선 위를 따라 번지며 한 줄기 따스한 온기를 남겼다. 그건 마치 세상을 천천히 익히고 떠난 심뜸이의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을을 데워주는 듯한 빛이었다.